선거 투표 방식 변경. 지금 뭐, 지자체 선거 준비로 지금 한창이죠. 뭐, 소문에, 뭐, 오늘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근대가 휴양지에서 유튜브 찍고 있다고? 뭐,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죠? 근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전,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뭐, 예전에 써놨던 것도, 러시아가 진짜 노리는 건 한국이다. 기만 전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영상들을 쭉 이렇게 보면, 꼭 옛날에 5.18을 연상케 해요. 그죠? 그 민주당이 5년 내내 써먹던 거 있잖아요. 5.18. 그죠? 뭐 5년이 아니라 뭐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려먹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쳐놀면서 5.18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떤 트라우마 정치? 사람들이 저 전쟁이 그 시리아 내전이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시죠? 왜 그 바다에 애기들이 막 그 배 타고 도망가다가 막 바다에서 애기 막 죽고 했던 그 시리아 내전이라고 있어요. 그 영상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확인되지 않아서. 그 시리아 내전 영상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외교부는 이근대회를 압박을 했나? 이근대회가 폴란드로 갈 줄 몰랐거든요. 그죠? 와서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사실 그 전쟁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거죠. 국내에 괜히 들어와서 유튜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굴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부는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그럼 정부는 뭘 하려고 그럴까요? 목적이 뭘까요? 물론 뭐 그 대선 전부터 했으니까 대선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5.18이겠죠, 그죠? 선거 때 이제 뭐 딱히 할 건 없고 그냥 5.18 하나 해보자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의도는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자, 이렇게 물가를 막 올리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죠? 여먹이는 거겠죠? 그죠? 이거 뭐 아니면 물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걷자? 아니면 뭐 그거죠, 통계치 조작? 그리고 지금 물가가 낮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급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낮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코로나와 물가를 억지로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죠? 기업들한테 물가 올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억지로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레임덕이 오니까 이제 그동안 그 기업들이 버티다 그 손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적자를 봤을 거 아닙니까? 버티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자기가 죽겠거든. 그죠? 임금도 올랐지, 재료값도 올랐지, 환율은 그렇게 크게는 안 올랐는데, 환율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죠? 환율은 뭐 그렇게 크게는 안 올랐어요. 1200원대긴 한데, 그죠?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만약에 있거나, 아니면 설령 그게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국제 곡물 가격이 뛰고 있고, 기름을 안 쓰고 있고, 어쨌든 수소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전소를 짓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최소한 1년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규모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떻게 한 엿을 좀 먹여보자, 뭐 이런 게 아닌가? 그죠? 뭐 아무튼, 그래서 곧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선거 투표 방식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부정선거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큼 병신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분명히 이거는 누가 됐든 간에 시비를 걸 수 있을 정도로 개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거투표 방식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우선 사전투표, 주소지에서 사전투표. 예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주소지에서 사전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바뀐 게 뭐가 바뀌었냐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대구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투표해도 되고, 뭐 전라도 사는 사람이 서울 가서 투표해도 되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아무 곳이나 아무 때나 가서 투표하게 그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울에 놀러 갔던 사람이 그때 다 해버리면, 이거를 분류를 해서 택배로 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개표를 하고 마는 게 아니, 결과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만약에 뭐,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투표를 했으면, 이걸 다시 제가 사는 대구 지역구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손이 몇 번이 거치게 돼요. 그 투표함을 개봉을 하게 돼요, 또. 분류를 한다고? 이거는 선거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정선거를 하든 안 하든, 이건 개판인 거예요. 그죠?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표가 아니에요. 그냥 장난치는 거지. 그리고 또 저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부정선거 의혹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4초에 한 표씩 찍는다든지, 꼭 사전투표에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사전투표, 그러니까 투표 관련돼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깨끗하고, 어떤 보완이 되는 그런,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나. 좀 단단하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쓰레기통 같은 그 플라스틱 그 통에, 그런 데도 하지 말고 좀 튼튼한 거, 단단하고, 안전한, 예전에 그 알루미늄 케이스 튼튼한 거 많았는데, 그거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그런 허접한 쓰레기통 같은 거를 쓰고 앉아있고, 자물쇠도 없고, 그거 그냥 니뽀로 이렇게 떼버리더만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저걸 어떻게 할까? 과연, 그냥 니뽀로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더만요. 어이가 없어. 그거 다 바꾸지. 제가 여당이면 다 바꿔요. 다 골라내버리지. 표 이렇게 보고, 엑스레이 같은 걸로 보고, 엑스레이나 뭐 형광등만 이렇게 비춰도 대충 나올 텐데, 다 바꿔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따위로 투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소중한 한 표 아닙니까? 이 투표하려고 어떤 나라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나라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그 따위로 관리해요. 그죠? 그것도 다 세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분노하고 시위하고, 왜 그 따위를 하냐고 뉴스에서 떠들고 해야 되는데 다 입 다물고 있죠. 그죠? 난 그 투표한 관리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것도 했다면서요. 그 사무실에 CCTV를 뭐 천으로 가려놓는 뭐 그런 것도 있었다며. 그런 사건도 있었다며. 그래가지고 선관위 항의 방문하고 그랬다면서요. 개판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박근혜 정권 때 제가 봤던 투표함은 그 알루미늄 하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쇠 같은 거 잠가가지고 도장 찍은 그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밀봉을 한다 그러죠.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절대 못 건들게.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 투표함 이렇게 찢어지거나 봉인 풀리고 이러면 항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솔직히 뭐 하려면 해요. 그죠? 하려면 하죠. 하려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좀 더 단단하고 안전해 보일 때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들도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함을 누가 뜯어본 것 같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죠. 튼튼하고 안전하고, 요즘 또 불도 잘 나지 않습니까? 화재 굉장히 튼튼한, 안전한, 그런 소재의 투표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토 1월 1, 2 사전투표, 3 본투표.
그러니까 선거를 텀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는 한 일주일 전이나 3, 4일 전에 텀을 두잖아요. 왜 텀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텀을 왜 두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면 힘든 건 아는데, 뭐 잠깐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 때 뭐 선거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 요 고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선관위는 1년 내내 놀다가 이거 한다면서요. 그럼 선관위에서, 이날 특권 뛰든지요. 그죠? 토, 일, 월, 일 이렇게 붙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를, 중간에 텀을 두지 말고, 그 주소지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연속으로 토, 일, 월 이렇게 선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1일이나 2일 정도,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사전투표하고, 3일에 월요일 날은 본투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연속으로, 텀 두지 말고 연속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민주당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사전투표를 하고 일주일 후에 본투표하고 막 그랬죠. 옛날 국회의원 선거 때.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번에 좀 짧아졌죠. 대권 투표는 기간이 좀 짧아졌어요. 그죠? 일주일까지는 아니고 한 2, 3일 있다가 투표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택배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택배가 분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한 2, 3일 정도 텀을 두고 투표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텀이 짧으니까 민주당이 졌죠. 어쨌든 투표는 공정해야 되지 않나? 굳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죠? 과거에도 우리 그 이승만 정권 때도 부정투표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선거는 공정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개표지 외에 투표한 개봉 금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철저하게 봉인을 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투표함이 절대 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루미늄 케이스가 하드 케이스, 외국에 투표하면 별의별 투표함이 다 있더라고요. 기상천외한 투표함들이 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방탄유리 같은 걸로 보이게 해놓은 것도 있고, 기상천외한 투표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쓰레기통에 투표하는 그런 일 없어야 되지 않나. 니바로 열쇠 끊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타이 끈을 잘라버리고 뚜껑 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리고 개표함에는 절대 개봉 못하게 튼튼하게 봉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투표함을 개봉을 못하게 하려면 주소지에서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이제는 전국 어느 곳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개표지 외에 투표함은 개봉하면 안 된다. 그죠? 부정선거 시 관련자 모두 최고 사형. 법률을 좀 강하게 가야 되지 않나? 그죠? 뭔가, 부정선거에 대한 분명히 부정선거를 전국적으로 하려면, 한 명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택배하는 사람, 투표함 관리하는 사람, 선관위, 이렇게 그 장비, 도장, 인쇄 용지, 와이파이 프린터 숨겨놓고 하는 거, 그런 의혹들을 만약에 그게 사실로 하려 그러면,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대한 조직은, 샅샅이 다 찾아서 관련자를 모두 사형시켜야 되지 않나.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한번 뭔가 일을 해야, 왜 과거에도 이승만 정권도 부정선거 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양자아들한테 총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참 말이 많아요. 그죠? 개표기도 참 말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그게 있으면 좋죠. 없으면 하루 종일 이걸 하니까, 손으로 하면, 인구가 많잖아요. 지금 한국 인구가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참 편리하긴 한데, 그걸 자꾸, 안 좋게 그렇게 활용을 하니까, 좋은 기계를 좋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 안 좋게 사용하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분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죠? 미국에는 그 OMR 카드로 투표하고 막 그러던데, 그죠? 우리도 이제 OMR 카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학교에서 OMR 카드 다뤄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OMR 카드 같은 걸로 하면 참 좋은데, 그죠? 미국에는 저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OMR 카드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만약에 뭐 민심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제3의 성인지 그런 거 체크하고, 만약에 이 투표 물론 무기명 투표긴 한데 비밀 투표긴 한데 그 정도의 정보는 괜찮지 않습니까? 남잔지 여잔지. 왜냐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OMR 카드 투표하는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그죠? 자기 어차피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자르면, 어차피 지금처럼 그 모서리 이렇게 자르면 어차피 그게 되잖아요. 그죠? 남잔 거 여잔 거 정도만 표시하고 그러면 데이터가 훨씬 빨리 잡힐 텐데, 그죠? 정리도 훨씬, 지금 투표 용지보다 훨씬 더 빠를 테고, 그죠? OMR 카드 같은 것도 좋은데, 그죠? 어차피 가격은 비슷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죠? 왜냐면, OMR 카드를 다른 데서 사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OMR 카드로 하면 집계가 훨씬 빠를 텐데, 그죠? 그 티도 확 나겠죠. 만약에 다른 데 구멍 뚫으면, 티도 확 나겠죠, 그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그죠? 그분 개표하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물론 제가 보기엔 수동이 가장 안전해요. 그죠? 일일이 하나하나 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예전에 또 부정투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전투표는 민주당 많이 하시고, 본투표는 국민의힘 분들 많이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후보들이 적응을 못 했나 봐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지? 왜 사전투표 안 하시지?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요번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보면, 저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율만 봐도, 이겼다 졌다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민주당 쪽에 많이 하시고, 본투표를 국민의힘에 많이 하셨다면, 그냥 투표율만 봐도, 대충 이겼구나, 졌구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요번 대선 때는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날 투표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달라졌었는데, 한 77% 정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박빙이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정말 박빙이 됐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건 자유롭게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주소지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죠? 근데, 그렇게 투표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 사전투표율만 봐도 대충, 승패가 나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군가가 사전투표는 이미 했는데, 본투표 하기 전에 누가 미사일을 쏴버리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울진 같은 사태가 터지면, 그죠? 울진 같은 사태가 터져버리면, 만약에 투표를 못하게 되면, 그죠? 만약에 진짜 토일에 사전투표 했는데 월요일날 회복단 터지면, 근데 좀 안 좋게 되긴 하겠죠. 그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그래, 비교를 해보죠. 그죠? 왜냐하면 사전투표 하만에 국민의힘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충 유추가 가능해요. 왜냐면 그 국민의힘 표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전부 다 민주당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민주당 투표율이 만약에 한 20% 나왔어요. 근데 총 투표율이 70%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50%는 국민의힘을 찍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대충 이렇게 표가 어느 정도 유출해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도 재밌어요. 그죠? 근데 본인들이 뭐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전 사전투표는 민주당, 본투표는 국민의힘이 하시는 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대충 이렇게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 투표율만 보면 되거든요. 그죠? 만약에 막 사전투표율이 50%다 이러면 지겠죠. 그죠? 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 걸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선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막 발광을 했죠. 그죠? 투표자 못하게 하려고 뭐 온갖 뭐 코로나 환자가 돌아다니네, 뭐 어쩌네, 뭔가 계속 개짓거리 하고 그랬죠. 그죠? 전 한 가지 또 의심되는 게, 그 코로나 환자들이 투표했던 1시간 반 있죠? 연장했던 거. 그때 무슨 장난질을 치지 않았을까? 그죠? 그죠? 왜냐하면 투표함을 종료하고 바로 열어버리더라고요. 종료하고 바로 열어버리면, 그건 원투표는 또 봉투에 안 넣잖아요. 그죠? 대충 보고 골라내버리면 되죠. 그죠? 뜯어가지고. 어차피 케이블 타이로 하는 거. 그죠? 대충 보고 골라내버리면 되거든요. 장난을 치지 않았을까? 그죠? 의심스러워요. 그죠? 장난을 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졌으면 나가 죽어야죠. 그죠? 정말 부정선거하고 온갖 장난 다 치고 별지랄 발광 다 했는데도 졌으면 죽어야죠. 가가지고 햇결 먹고 죽어야죠. 그죠? 정말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이제 사람이 얼마나 없냐면, 지금 지자체 선거 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물론 후유증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선거에. 그죠?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180석을 당선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180석이 어떻게 당선이 돼요? 그죠? 나와도 누군지 모르는데 3선이든 4선이든 뭐예요? 그죠? 방송에 나와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3선 4선이면 뭐하냐고요. 그죠? 그냥 앉아가지고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건데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죠? 솔직히 이렇게 국회의원들 지금 300명이나 되는데 얼굴 딱 봐가지고 저 사람 누구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10명 미만일걸요. 그죠?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 한 10% 되겠나? 10% 안 되겠죠. 그죠? 한 3%? 3% 내외일 거예요. 봐도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죠? 아무튼 해킹 방지 시스템. 요번에는 뭐 서버 이야기 없어요. 뭐 이겨가지고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방송국에다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겼으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긴 하는데, 서버를 어디 특수한 서버를 썼나 보죠. 그죠? 해킹 방지 시스템을 해야 돼요. 그죠? LG, 그때, 예전에 LG는 그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위의 방식을 썼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하다고 그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위의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통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개판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하면 전 세계가 다 알 것 같아요. 모든 정보가 외국에서 다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보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지금 갑자기 핸드폰 못 연애 뭐 이런 얘기 갑자기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우리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쓰는 핸드폰이 뭔가 좀 특수한 핸드폰인가 보네요. 그죠? 해킹이 하기 힘든 뭔가 좀 특수한 핸드폰이지 않나.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도청이 안 되나 보죠?
지금 뭐 기자들이 답답하고 죽을라 그래, 그죠? 안기부에서 그 국정원에서 답답겠죠, 그죠? 국정원에서도 해킹을 할 테니까. 그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핸드폰을 도청하는 게 아니라고 서버를 본다고, 그죠? 서버에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 스마트폰은 더 그래요, 그죠? 서버에 통신이 이렇게 거쳐가게 돼 있거든요. 아마 그걸 보지 않나 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안 하겠죠, 그죠? 연락을 하는데, 분명히 옆에서 핸드폰 들고 전화를 하는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그 KT 서버를 거치지 않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겠죠, 그죠? 아마 그런 방식으로 뭔가 통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뭔가 답답해 하지 않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 답답해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아직 국정원은 그 박지원 씨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어쨌든 박지원 씨니까. 어쨌든 최대한 뭐 해킹이나 도청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죠. 그죠? 궁금해 하겠죠. 그죠?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핸드폰 썼잖아요.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무튼 선거 투표 방식이 변경이 돼야 되겠고, 해킹 방지 시스템을, 뭐 화이트 해커를 두든지, 뭐, 아니면 국정원 최고의 요원들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뭐 하여튼 해킹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누군가가 숫자를 변경하거나 장난치지 않는 그런 어떤 공정한, 투표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투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이 정권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